이트론 GT 카트로의 파워트레인은 듀얼 전기 모터, 476마력, 64.3토크, 미션, 전륜 1단, 후륜 2단, 서스펜션 앞 멀티링크, 뒤 멀티링크, 구동, 사륜 구동, 타이어 구디어 이글 F1 전기차 타이어, 0에서 100km 공식 기록 4.5초, 최대 한계 속도 245km, 복합 전비 3.7km kWh, 복합 주행 가능 거리 362km, 배터리 용량 93.4kWh, 완속 충전 속도 최대 11kW, 고속 충전 속도 최대 350kW, 주행 모드 효율, 승차감, 다이나믹, 개인 설정이 있으며 개인 설정에서는 전기모터의 음각성부터 전기모터 사운드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회생제동은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이트론 GT의 데일리성은 대형 세단이지만 생각보다 좋은 데일리성을 자랑합니다. 차에 탑승을 할 때 아주 낮은 전고 1405mm를 자랑하지만 타고 내릴 때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아 크게 불편하지 않으며 2열은 1열보다 더 편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주차된 상태에서는 1열은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지만 2열은 도어의 길이가 조금 길어 문콕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주차를 할 때 전폭이 1965mm로 넓은 편이지만 주차 후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뒷 범퍼가 스토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고가 낮아 카메라의 위치도 낮고 생각보다 카메라나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주차를 할 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트론 GT는 충전 포트가 앞 핸드에 위치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전방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의외로 전방 주차를 할 때 스토퍼가 범퍼에 걸리는 느낌은 없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정상적이지 않는 스토퍼에서는 범퍼가 탈거될 수 있어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다면 서스펜션의 높이를 높이는 걸 권장드립니다. 출차를 할 때 4990mm의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후륜 조향과 자체 회전 반경이 짧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출입할 때 낮은 전고를 가졌지만 범퍼가 닿는 일은 없었으나 백화점 지하 주차장이나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는 전방 주차와 동일하게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좁은 길을 주행할 때도 후륜 조향 덕분에 크게 불편하지 않으며 유턴을 할 때는 그 어느 차량보다 훌륭한 회전 반경을 자랑하는데 1.8에서 2차선이면 충분하여 어느 곳이든 쉽게 유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핸들의 감도는 기존 아우디와 다른 묵직하게 되어 있으나 시내나 주차를 할 때 불편할 정도는 아니며 브레이크 페달은 기존 아우디와 동일하지만 악셀 페달은 아주 묵직한 악셀 페달 감도를 자랑하였습니다. 회생제동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작동하며 패들 시프트로 조절하는 수동 회생제동은 실제로 사용할 때 원페달 주행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여 브레이크 페달로 정차를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 내연기관과 동일한 운전이 가능해 적응이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시내나 고속도로에서 가속할 때 묵직한 악셀 페달 때문에 초반에 경쾌함보다는 묵직함이 느껴지지만 아주 빠르게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까지 도달하며 무엇보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로 아주 훌륭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가속력만큼이나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실제 속도보다 체감으로 느껴지는 속도는 시속 200km로 주행하더라도 100km처럼 느껴지며 초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빠르게 해도 불안한 점은 하나도 없고 한 손으로 주행을 해도 아주 편할 정도로 GT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아주 좋은 초고속 주행 안정성을 자랑하였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어떨까요? 전방 시야는 생각보다 좋은 시야를 보여줘 운전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었지만 후방 시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후방 차량 한 대 정도만 보일 정도로 아쉬운 시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드 미러 시야는 아우디 특유의 사각지대 경고를 보여주면서 좋은 시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트론 GT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전기 모터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이트론 GT 카트로의 0에서 100km 기록은 4.36초,
80에서 120km 기록은 2.71초, 0에서 200km 기록은 15.39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4.1초보다 0.2초 정도 느리게 나왔지만 그래도 가속력 자체는 아주 빠른 편에 속하고 시속 100km까지는 부스트가 발생하여 BMW iX50과 아주 비슷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으나 부스트가 끝난 100km 이상부터는 iX50보다 다소 느린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무거운 악셀 페달과 전기 모터의 토크 곡선이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하면서 아주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 고성능 NA 엔진의 차량처럼 느껴지는데 정차 중 급가속을 할 때 후륜과 전륜의 느낌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서 순간이동하는 느낌으로 가속을 시작하고 특히 주행 중 가속을 할 때는 아주 빠른 전기 모터의 음닥성 덕분에 경쾌함과 강한 펀치력을 느낄 수 있으며 전기 모터의 단점이었던 초고속에서 힘이 빠지는 것도 2단 기어로 인해 개선이 되어 시속 160km 이상에서도 꾸준히 좋은 가속력을 보여줘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하는 가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에 따른 가속력도 테스트해봤는데요. 배터리 50%에서 0에서 100km 기록은 4.6초, 배터리 3%로 0에서 100km 기록은 9.29초를 기록하였습니다. 배터리에 따른 성능 저하는 12%부터 시작되며 배터리 4%는 전기 모터 성능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하 배터리에서는 성능 저하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좋은 가속력을 보여준 만큼 제동력은 어떨까요? 이트론 GT 카트로의 브레이크는 앞 10개의 피스톤, 뒤 4개의 피스톤으로 어마어마한 구성을 보여주며 포르쉐의 PS12 브레이크와 동일한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6.74m, 시간 2.51초가 소요되었습니다. 160에서 0km까지 제동력은 제동거리 98.47m, 시간 4.24초가 소요되었는데 초고속에서 2.3톤의 차량을 제동하는 능력은 아주 훌륭했으며 영속으로 100에서 0km까지 브레이크 제동을 해도 최대 37.84m까지 밀리지만 1m 이내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아 밀린 기록 역시 다른 차량보다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 제동력에 불만을 가질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트론 GT의 핸들은 약 한 바퀴 반이 돌아가며 유격이 아주 미미하게 있으면서 핸들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도 아주 빨라 일상생활에서는 피곤함은 느끼지 않으면서 스포츠 주행에서는 아주 좋은 회도성을 보여줘 너무나 만족스러운 핸들링이었습니다. 롤도 거의 느끼기 힘들었는데요. 조속에서도 롤이 안 느껴지지만 초고속에서도 롤이 느껴지지 않아 포르쉐의 PDCC가 생각나는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더라도 차의 움직임이 너무 여유로우면서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전혀 없는데 쉽게 말해 초고속에서도 운전자가 차를 믿고 아주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어떨까요? 짧은 코너를 영속으로 돌아 나갈 때 뉴트럴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여유가 느껴지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빠르게 이동해주며 90도에 가까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평소보다 10에서 20km의 더 빠른 속도로 진입해도 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지 않고 차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2.3톤의 무게로 인한 언더스티어가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들을 돌아 나갈 때 평지에 있는 코너보다 확실히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지만 뉴트럴하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줘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무게 중심이 갑자기 달라지는 고저차가 있는 코너에서는 2.3톤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살짝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2코너에서는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도 타이어의 스키드음은 듣기 힘들고 무엇보다 무게에 대한 부담은 느껴지지만 큰 크기를 가진 휠과 롤 억제력이 좋은 서스펜션 덕분에 언더스티어는 느껴지지 않아 경쾌한 움직임과 함께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코너링 성능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면 무게의 부담이 느껴지는 내리막길보다는 무게의 부담이 덜한 오르막길에서 아주 재밌게 와인딩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긴 코너보다 짧은 코너들을 돌아 나갈 때 전기 모터의 민첩한 반응과 좋은 회두성, 서스펜션의 롤 억제력 덕분에 운전자의 생각을 읽는 듯한
아주 빠릿하면서도 안정적인 재밌는 차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주행 성능은 알아봤으니 이제 MVH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렬의 승차감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서스펜션이 단단보다는 탄탄하게 느껴지면서 장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핸들에만 간간히 노면의 상태를 전달해주며 요철을 지날 때는 고성능 차량의 단단함과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출렁거림이 아주 조화롭게 세팅이 되어 처음에는 탄탄하게 느껴지지만 리바운드를 진행 중에는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 진짜 이런 세팅의 승차감은 요철을 만날 때마다 웃음을 짓게 하는 정말 GT에 걸맞는 고속 주행에 특화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핸들에는 진동과 함께 노면 소음이 전해져 충격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트에는 전해지지 않아 전혀 불쾌하지 않으며 포트홀을 주행할 때도 불쾌할 수준의 충격은 느껴지지 않고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낮은 전고 덕분에 속도를 높일 수 없음과 동시에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운 1열의 승차감이었습니다. 2열의 승차감도 1열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1열과 마찬가지로 시트에는 충격이 많이 전해지지 않아 불쾌하지 않고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도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운 승차감이었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2, 최대 1.4, 안 좋은 노면 평균 0.4, 최대 1.3, 과속 방지턱 평균 0.2, 최대 0.6, 포트홀 평균 0.2, 최대 1.5,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1.9, 과속 방지턱 평균 0.2, 최대 0.9로 이트론 GT의 승차감은 훌륭한 패밀리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승차감은 만족스러웠는데 소음은 어떨까요? 이트론 GT는 정차 중에 주행 사운드를 들려주는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 사운드가 달라지지만 개별 설정에서 정숙, 균형, 스포츠로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40% 이상 감소하며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70% 이상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버튼식 AR을 쓰는 1번, 말로 하는 AI 상담은 2번, 프레임리스 도어를 생각한다면 준수한 도어 방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9dB, 시속 110km에서는 63dB를 기록하였습니다. 고성능 스포츠 차량임을 감안한다면 아주 좋은 정숙성을 자랑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와 비교한다면 조금 아쉬운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다만 가속과 제동할 때 들려오는 매력적인 주행 사운드는 운전을 할 때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차량을 타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충전과 주행 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었는데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속 충전을 할 때 7kW 속도로 3에서 80%까지 13시간, 3에서 100%까지 15시간 이상 소요되며 이 충전 속도는 메르세데스 벤츠 EQS 450 플러스, BMW iX50,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 차량보다 적은 배터리 용량을 가졌음에도 충전 속도는 다소 느려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속 충전은 어떨까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200kW 양팔 충전기에서 때로는 4%에서 80%까지 58분이 소요되며 보통은 4%에서 80%까지 32분이 소요됩니다. 최대 충전 속도는 80%까지 120kW의 충전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배터리가 80%를 초과할 경우 급격히 충전 속도가 내려가 50kW의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주행 가는 거리는 362km로 아쉬운 편이지만 실제 주행은 더 많이 가능했는데요.
시속 110km의 속도로 매송휴게소에서 광주 상무지구까지 약 66%가 소요되었으며 주행거리는 279km, 전비는 5km kWh를 기록하였습니다. 목포에서 매송휴게소까지 76%가 소요되었으며 주행거리는 318km, 전비는 5km kWh를 기록하였습니다. 0에서 100%까지 배터리를 모두 사용한다면 400에서 420km까지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할 경우 350에서 400km까지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난한 주행거리를 떠나 배터리 상태에 따른 주행거리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는 안정성이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시승 첫날에는 아주 정확한 주행 가능 거리를 알려주었지만 시승 마지막 날에는 배터리가 50%이지만 남은 주행 가능 거리는 49km로 표시되고 주행 가능 거리가 거의 없어질 때쯤 갑자기 재보정이 되더니 정상적인 주행 가능 거리로 바뀌는 듯 싶었으나 이번에는 배터리가 줄어드는 만큼 주행 가능 거리는 거의 줄지 않아 결국은 배터리가 4%가 남았는데 주행 가능 거리가 76km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니 다시 재보정이 실행되고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15km로 갑작스럽게 바뀌었는데 다행히도 남아있는 배터리를 보고 충전을 해서 왕정인지 만약 배터리 용량을 무시하고 주행 가능 거리만 믿고 주행을 하였다면 많이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행 가능 거리가 소폭 변화되는 것은 전기차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장거리 주행 중 2번이나 주행 거리에서 큰 오류가 발생하는 점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보여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예전 이트론 시승에서도 발생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은 아우디의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에 맞지 않는 아우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깨버리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 정말 아우디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GT 카트로에 대한 저의 총평은 훌륭한 디자인과 주행 성능,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차의 크기에 비해 좋은 주행 성능을 자랑하지만 차의 크기에 비해 부족한 실내와 트렁크 공간, 느린 충전 속도와 안정성이 부족한 소프트웨어, 포르쉐 타이칸 4S보다 저렴하지만 아쉬운 브랜드 밸류까지 이 차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아우디를 좋아하고 싱글이신 분들에게 적합하지만 이트론 GT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가속력과 패밀리카를 사용 가능한 BMW iX50, 럭셔리한 실내와 좋은 승차감, 좋은 브랜드 밸류, 넓은 공간과 긴 주행거리의 메르세데스 벤츠 EQS 450까지 오로지 디자인과 주행 성능을 보고 구매하기에는 포르쉐 타이칸 4S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트론 GT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많은 부분에서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우디 이트론 GT 카트로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종합적인 점수는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어쩌다 보니 평가가 박해졌는데 저 정말 아우디 좋아해요. 이번에 A6도 구매했고요. 이 리뷰로 인해 차 지원이 없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이상 아우디 이트론 GT 카트로 시승기를 마칩니다.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었습니다.